자, 그럼 이번에는 이어서 요 박스 안에 원래 제가 이 PCG 영상 5.4에서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영상에서 설명했던 거 있죠? 요 박스 형태 안에를 가득 채우는 거. 그 요소들과 라인으로 일정 영역 안에 집어넣은 거 둘 다 존재하게 하는 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지금 얘는 스플라인이 있잖아요. 스플라인만 생성해 놓은 상태예요. 근데 일반적으로 큐브 안에 무언가 가득 채울 때, 예를 들면 바닥에 잔디를 쫙 깔던지 아니면 도시를 만든다고 한다. 그럼 조그만 집들이 전체적으로 깔려있고 중간중간 내가 스프라인 영역을 이렇게 일정 영역 세팅한 데만 빌딩들이 서있고 그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제가 보통 PCG 설명할 때는 자연물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나무랑 돌, 풀 이런 거를 설명을 하는데 빌딩 하나 소스가 멋진 게 있으면 트랜스폼 노드 써서 크기도 랜덤으로 할 수 있고 간격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가 있고 소스 하나나 두 개나 세 개 가지고 트랜스폼 노드 가지고 얼마든지 멋진 도시도 순식간에 쉽고 넓게 만들 수 있습니다. 게다가 그 위에 폴리지 또 추가할 수 있고 그렇게 그런 개념을 잘 기억을 하시고 지금은 아까 설명했듯이 요 안에 이제 라인들만 스플라인만 하나 둘 세 개 있는 상태이죠. 자, 그럼 얘는 얘대로 두고 요 틈새들을 좀 봐야 되니까 약간만 만져줄게요. 크기는 조금 키우고 이 앞에 스프라인 샘플러에서 간격을 조금 넓혀줄게요. 이러면 이따가 요 안에도 제가 여기를 가득 채울 옵션 잔디로 가득 채울 건데 걔네가 요 안에 있나 없나를 이따가 보려면 이렇게 하는 게 편하겠죠. 요 상태로 좀 세팅해 놨습니다. 자, 그러면 요 상태에서 이제 라인 말고 요 보라색 라인의 박스, 요 스플라인 말고 요 박스 큐브 안에 들어올 애들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자, 복잡하지 않고요. 원래 인풋 랜드스케이프에서 뺐잖아요. 그대로 빼시면 돼요. 그래서 샘플러 중에 서페이스 샘플러 하시면 바로 요렇게 되고 이 머티리얼도 그렇고 모두 다 마찬가지지만 이 노드도 연결할 때는 왼쪽에서는 하나씩만 받아들일 수 있어. 얘도 왼쪽에서는 하나씩만 받아들일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그 대신에 오른쪽으로는 많이 뺄 수 있어요. 이거는 블루프린트 코딩 작업할 때도 그렇고 상황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. 왼쪽으로는 하나만 받아들이고 오른쪽으로는 여러 개 뺄 수가 있다를 잘 기억을 하시고 자,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내가 알파벳 디버그를 했어. 그럼 얘는 얘대로 넣은 거예요. 근데 요걸 또 잔디로 하는 게 낫겠죠. 지금 프로젝션도 프로젝션대로 켜놓고 얘도 얘대로 켜놨기 때문에 요 안에도 그대로 같이 보여지는 거야. 얘도 전체 꽉 찬 거 보여지고 얘도 전체 꽉 찬 거 보여주고 근데 큐브 말고 잔디로 설명할게요. 그래서 잔디가 시티파크에서 메쉬 플로럴 안에 이쁜 잔디가 있습니다. 요걸로 설명드릴게요. 요거에서 보여줄 거. 물론 이 뒤에 트랜스폼하고 여러 가지 많이 트랜스폼까지 할까? 트랜스폼 해서 그걸로 할게요. 여기서 설명 좀 더 디테일하게 드리고 뒤에 트랜스폼 붙일게요. 일단 요렇게 하고 가장 먼저 할 거는 어떤 노드 붙이던 렐라티브로 해주어라. 그리고 잔디 같은 경우는 요런 게 괜찮겠죠. 요런 것들. 요걸로 한번 써볼게요. 요렇게 했어. 자, 느낌화 했는데 물론 트랜스폼 노드 붙여주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지무지 많지만 일단은 요 샘플러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. 그걸 좀 더 설명드릴게요. 일단은 화면에서 있긴 있는데 안 보여. 안 보이는 이유가 원래 이 퀵셀에서 가져온 애들은 굉장히 고퀄이긴 하지만 정말 크기가 작아요. 퀵셀에 있는 대부분의 애들은 뭐 다들 써보셔서 알 거예요. 그래서 렐라티브로 해놓고 크기 먼저 좀 늘려줄게요. 근데 이게 잔디잖아. 잔디이기 때문에 요렇게 해도 나쁘진 않지만 빼곡하게 꽉 차는 게 좋겠죠. 물론 뭐 덴시티도 있고 덴시티 필터도 있고 트랜스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걸 좀 더 설명해서 쉽게 잔디를 가득 채우는 거. 잔디나 또는 뭐 갈대 등등. 그리고 요 안에는 있지 않게 하는 거. 그거 좀 이따 이어서 해볼게요. 자, 포인트 익스텐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백백백인데 얘네가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숫자를 극단적으로 바꿔보면 한 번에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. X, Y, Z야. 근데 우리가 옵셋 같은 경우에는 Z가 의미가 있어요. 위로 띄울 수도 있죠.
방 안에 허공에 랜덤으로 풍선들이 가득 차 있는 걸 연출하고 싶다. 그때는 트랜스폼 연결해서 Z축 랜덤 영역을 주면 되겠죠. 근데 지금은 포인트 익스텐드, 좌표상이란 말이야. X랑 Y만 생각하면 되고, 제가 만약에 X를 줄여볼게요. 그러면 배치가 쫙 요렇게 돼 있는 느낌 보이죠. Y도 줄여볼게요. 그럼 요런 느낌으로 배치가 되는데, 일단 원래 100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포인트 퍼 스퀘어드 미터라고 했을 때 얘를 늘려주면 이렇게 많이 바뀌지 않아. 이유가 얘가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냥 노하우 알려드리면 어떤 요소를 가득 채우고 싶다 할 때는 XY 간격을 좀 줄여요. 그리고 얘가 아까 줄었었는데 내가 미리 늘려놨잖아. 만약에 이게 원래 크기였다면 간격도 줄여놓고 먼저 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얘를 조금씩 늘려다 보면 이렇게 가득 차는 걸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약간 듬성듬성 비어있는 것도 나쁘진 않죠. 요 정도 했는데 정말 가득 채우고 싶다. 그리고 완전 이렇게 하면 거의 빈틈 하나도 없이 꽉 찼죠. 근데 요런 거는 요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언바운디드 누르면 잘못하면 멈추는 수도 있으니까 그건 참고로 하시고, 요 정도 해놓고 만약에 잔디다 할 때 적당한지 아닌지는 달려보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냥 가까이 봤을 때 충분히 빼곡한 잔디로서 적절한 거를 느낄 수가 있겠죠. 근데 실제 자연이라면 골프장이 아닌 이상 이렇게 빼곡하다기보다는 약간은 바닥에 흙들이 보이는 게 자연스럽지. 물론 이 뒤에 이을 수 있는 거를 뭐 덴시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얘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요 정도 된다. 그리고 아직 바닥에 재질을 안 깔았잖아요. 그래서 바닥에 재질도 이왕 하는 거 깔아줍시다. 그래서 material에 ground 말고 ground 채로 그냥 해볼게요. 땅 같은 경우는 이 하나하나의 이 타일처럼 생겼잖아. 줌아웃돼서 쭉 보면 굉장히 큰 타일들이 요렇게 있습니다. 그쵸? 그래서 내가 지금 작업하는 저 부분만 좀 해볼게요. 요 부분만 선택을 해서, 물론 퀵셀에 얼마나 멋진 재질들이 많은지는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아실 거예요. 근데 제가 지금 받아놓은 소스에 마침 있으니까. 그래서 재질 선택하고 쭉 내려가다 보면 일반적으로는 랜드스케이프 머티리얼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땐 체크해서 활성화 해주시고 뭐 재질 집어넣으면 끝이죠. 그 바로 보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약간 계산이 돼야 보여진다는 거. 좋은 재질이야. 퀵셀에 워낙 많으니까 얘가 좀 더 자연스럽네요. 이렇게까지 해줬습니다. 요거는 어렵지 않아. 그러면 그냥 큐브 안에 꽉 채우는 것도, 걔는 따로 뭐 프로젝션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방금 했던 노드대로 작업하는 거는 오르막길 알아서 인식해요. 그쵸? 그럼 요 상태에서 이 큰 나무들이 있는 저기에는 잔디가 없게 하고 싶어. 이거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. 저 나무가 빌딩일 수도 있고 오브젝트에 얼마든지 뭐로든 바꿀 수가 있죠. 자, 그럼 이 상태에서 그래프로 가서 지금은 나무도 보여지고 잔디도 보여지고 나무도 보여지게 해놓은 상태예요. 잔디에 좀 더 크기 랜덤이나 그런 걸 주고 싶으면 트랜스폼 노드 연결하면 되겠죠. 자,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different는 다르다란 뜻이죠. 요걸 해놓고 지금 전체 노드 구성 요거밖에 안 돼요. 굉장히 간단하죠. 자, different는 딴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요것만 잘 신경 쓰면 돼요. 요 미니멈이 아니라 바이너리로 세팅해 놔야 된다는 거. 그리고 different 자체에서는 얘도 쓰고 얘도 쓸 거기 때문에 여기 얘는 요거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하고 설명드릴게요. 이렇게 한 다음에 원래 거랑 고마크 안 보여질 거 different. 얘가 나무죠. 얘가 잔디예요. 잔디를 소스에 넣어주고 different. 그래서 뭐가 다른데 밑에 있는 나무를 여기에다 different에 넣어주시고 얘를 디버그 해보는데 얘는 끄고, 자, 요 상태에서 얘를 잔디로 해주시면 돼요. 대신에 여기선 나무는 세팅하는 게 아니야. 위에서 끌어온 거 있죠. 얘한테 넣은 걸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좀 더 팁을 알려드릴게요. 지금 큐브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상태만 보더라도 큰 나무 있는 영역 안에는 큐브들 안 보이는 거 보이죠? 잔디로 바꿔치기만 하면 돼. 그죠? 자, 근데 이 상태에서
그러면 아까 그 폴더 다시 찾아 들어가서 아까 그 잔디를 다시 찾아서 바꿔치기 하면 되겠네요. 그것도 좋지만 여기에서 썼던 거잖아요. 이럴 때 편하게 쓸 수 있는 아이콘이 요거예요. 아, 요거. 폴더에 조그맣게 돋보기 달려있는 거. 얘랑 같은 걸 넣을 거잖아. 그래서 지금 얘는 디버그하지 않은 상태. 디버그 다시 하면 요 상태겠죠. 똑같은 거 쓸래. 굳이 귀찮게 폴더 찾아가지 말고 요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렇게 한 번에 소스를 찾아줍니다. 그러면 얘가 지금 선택이 돼 있잖아. 요 상태에서 다시 디펀트 노드 선택하고 방금 선택돼 있는 거 집어 넣을 거야. 선택돼 있죠? 집어 넣을 거야 라는 게 요 아이콘이에요. 찾아가는 건 폴더에 있는 돋보기 요거. 방금 선택돼 있는 걸 집어넣는 건 요거. 요렇게 하면 똑같은 게 들어가진 거 볼 수가 있죠. 근데 요거 말고 무조건 처음에 뭐라고 하라고? 렐라티브로 하라고. 그리고 크기 적당히 눌려주고 얼만큼의 영역으로 세팅되어 있을지는 요 앞에서 계산이 되어져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나무를 끄면은 나무 안 보인다. 디펀트 쓸 때는 그 영역 안에 보여질 거는 그것도 디버그 해주고 얘도 디버그 해줘야 된다.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 없지. 클로즈업해서 보자. 요 영역 안에 풀 안 자란 거 보이죠?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 디버그를 끄고 다시 얘를 디버그하면 꽉 찬 걸로 보여지고 얘 끄고 계산한 거 볼래. 디펀트. 그러면 여기에는 풀이 없죠.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멀리서 보면 좀 더 티가 잘 나고 요런 개념이에요. 영역을 좀 더 늘려볼까? 아이고 여기 아니고 점 하나 선택해서 이렇게 늘려보면 나무는 언제든지 그리고 라인 같은 경우도 만약에 여기 점을 추가하고 싶어. 그러면 우클릭해서 여기에 스플라인 포인트 추가 얼마든지 영역 뽑을 수가 있죠. 요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약간 풀이 보여지긴 하는데 어쨌든 요건 약간 경사진 느낌 때문에 그래요. 다른 데보다 풀 없는 거 보이죠? 여기는 아예 없고 여기도 보면 없어요. 요런 개념이야.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그래프로 가서 풀을 아예 빼곡하게 하고 싶어요. 그럴 때는 또 풀 작업으로 가서 여기에서 디펀트는 다르다란 개념만 뭐 같이 보여줄 거냐 안 보여줄 거냐 뺄 거냐 그런 개념만 하는 거고 농도는 여기서 정했었잖아. 밀도는. 그럼 여기서 늘려주면은 농도 얼마든지 빼곡하게 늘릴 수가 있고 요 개념이에요. 요런 거.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? 디펀트를 쓰냐 안 쓰느냐. 그리고 디펀트 쓸 때는 보여줄 나무. 얘는 같이 이렇게 디버그해서 봐야 된다. 꺼서 보면 확실히 그 영역이 풀이 매우 적은 걸 볼 수가 있죠. 거기에는 나무만 심어라. 그래서 뭐든지 대체할 수가 있지. 잔디 대신에 뭐 동전으로 바꿀 수도 있고 잔디 대신에 돌로 바꿀 수도 있고 좀 너무너무 많겠죠. 그리고 여기에 또 노드 추가해서 또 할 수도 있지 뭐. 샘플러, 서페이스 샘플러 또 추가해서 지금 만약에 알파벳 D를 누른다면 요걸로 가득 차겠지만 뭐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해보세요. 말로만 설명드릴 테니까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메쉬를 돌로 바꿨어. 그리고 개수를 줄여. 그럼 이 상태에서 듬성듬성 돌이 있는 걸로도 할 수가 있겠죠.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설명드릴게요. 돌로 대체하고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다. 큐브는 이제 좀 아니고 요 새로 추가한 거 한번 정리해서 보면은 얘는 나무, 요거는 잔디 심은 거. 디퍼런트로 세팅해놨는데 여기에다가 디퍼런트를 만약에 넣는다면 연결은 되긴 돼. 근데 여기에서 애매해지는 거예요. 지금 잔디를 세팅했는데 여기서 좀 애매해져. 여기서 간단하게 디퍼런트 하나 추가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지금 서페이스 샘플을 하나 추가해서 전체적으로 꽉 찬 거, 큐브들 꽉 찬 거 보여지고 있고 그걸로 해봅시다. 디퍼런트 하나 더 쓰면 되는데 아주 간단해요. 디퍼런트 하나 더 쓰고 오른쪽으로 얼마든지 많이 빠진다 그랬죠. 요렇게 하고 요렇게 엮어준 다음에 얘는 끄고 요렇게 해주면 얘랑도 연결이 돼서 큐브들이 요 안에 안 보이는 거 보이죠. 요렇게 또 엮어줄 수가 있어요. 네, 하지만 렐러티브로 해서 여기서 돌로 메쉬 바꿔봅시다. 요럴 때 듀얼 모니터라면 이런 단축키 필요 없어. 보면서 하면 되는데 하나의 모니터 쓸 때 특히 이런 것들 쓰면 편하죠. CT, 메쉬, 플로럴
그래스 말고 트리 말고 그라운드. 잠깐 중간중간 녹이 적당한 걸 좀 볼게요. 요런 기둥을 좀 등섬 놔보도록 한다고 할 때 선택하고 듀얼 모니터 하면 그냥 드래그 하면 되지만 선택해놓고 다시 얘 활성화시키고 요렇게 콕 찍으면 바로 들어간다. 요런 것들. 얘를 쓰고 안 쓰고가 특히나 하나의 모니터로 작업할 때는 효율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. 자, 그럼 요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데 역시나 가까이 보면 더 많이 알겠지만 멀리서 봐도 요 나무 있는 데는 기둥들이 안 보이는 거 보이죠? 밀도는 다시 디버그는 여기에서 해줬지만 그건 디퍼런트 2개, 프로젝션 하나가 지금 디버그 돼 있는 상태고 여기에서는 아니 좀 줄이자. 얘를 오히려 늘리고 아니다 여기서 줄여줍시다. 여기서 크기를 좀 줄이고 밀도도 여기서 좀 줄이고 간격은 이 정도로 하고 간격 조금만 늘릴게요. 요 정도로 세팅했다고 칩시다. 좀 더 재밌게 만져주고 싶으면 여기에서 트랜스폼 노드, 여기서 트랜스폼 노드, 여기서도 트랜스폼 노드 연결해 줄 수 있고 그러면 각각의 그 스케일을 조절하는 거예요. 근데 여기에서 트랜스폼을 한다. 그럼 전체적인 스케일이요. 그런 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스플라인을 이용하는 거, 그 다음에 디퍼런트라는 노드로 응용하는 거, 프로젝션을 쓰고 안 쓰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요 스플라인은 프로젝션 쓰는 게 맞는 것 같고 요 스플라인은 프로젝션 굳이 안 써도 되고 그런 것들을 판단을 잘 할 줄 아셔야 되고 많이 실습을 해봐야 돼요. 응용도 해보고. 지금 이번 영상의 핵심은 일반 서페이스 샘플러하고 이 스플라인 샘플러, 프로젝션 세팅되어 있는 스플라인 샘플러랑 다 같이 쓰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. 그럼 여기서 이 영상 끊고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재미있는 걸 해볼 건데 이번 영상까지는 라인을 계속 인테리어 개념으로 썼잖아요. 이 옵션에서 인테리어 개념으로 썼어요. 다음 영상에서는 온 스프라인으로 해서 라인의 영역이 아니라 루프 시켜놓지 않고 라인의 곡선 자체를 이용하는 거. 라인으로 둘러싸인 영역이 아니라 라인의 그 라인 속성 자체를 이용하는 걸로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서 올릴게요. 일단 여기까지 설명한 거 충분히 이런 설명 안 듣고도 본인이 혼자 할 수 있을 때까지 잘 연습하시기 바랍니다.